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4일 최병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9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팀이 조국 법무장관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실은 동양대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전화통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주목할 만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9월 초죠. 전화통화를 무려 9번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 번은 통화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성해 총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번 통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두 통화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그 끝부분에 바로 조국, 당신은 후보자죠. 후보자가 전화를 받아서 다시 최성해 총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했다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최성해 총장은 자, 그거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조국 장관, 조국 부부의 딸, 그 총장 표창장 위조 부분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총장실에서 그 언어교육원, 정경심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언어교육원으로 표창장 발행을 위임했다고 얘기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그 말을 했다. 그러면서 법률 고문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래야 우리 동양대도 살고 최 총장도 살고 우리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별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서로 좋은 일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이고 아마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당시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 개의 주장이 진실공방인 것처럼 얘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한테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동양대의 총무과, 아까 총무과라는 게 뭐죠? 직인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총장의 직인을 대개 그 총장이 일일이 그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에다가 맡겨놓고 총무과가 그냥 뭐 구도 보고만 한다든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아마 표창장의 직인 날이나 하는 거 정도는 관행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누구누구 표창장을 줍니다라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면 총장은 뭐 그게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뭐 일일이 따져 묻진 않죠. 아 그러냐 그러면 그거 뭐 줄만한 사유가 되냐 그러면 그 알았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대개 직인을 찍어주죠. 그런데 그 총무과 직원 등에게 정경심 교수가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에 거쳐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전화를 했다는 내용만 있으면 뭐 또 진실공방이 돼. 왜냐면 정경심 교수는 전화를 했는데 뭐 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녹음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 그 동양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국 그 후보자와의 전화 통화도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가 동양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최성해 총장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녹음할 줄 모른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녹음할 줄 모른다. 참 애매한 표현이죠. 그러면 자기는 녹음할 줄 모르는데 누군가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녹음을 안 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녹취록은 가지고는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는 조국 장관과 최성해 총장 간의 녹취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것도 또 뭐 그 취재원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알려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건대는 확신을 가지고 썼다고 하기에는 약간 좀 미흡한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직원들 증언이 이제 나왔는데, 그 직원들 증언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한테 했다는 얘기, 조국 장관이 동양대 총장한테 했다는 최성해 총장의 증언, 이런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임받았다고 그렇게 진술해달라. 언어교육원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언어교육원에 우임했다고 진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우의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의증.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은 우의조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만약 부르면 총무과 직원들도 아니야, 이거 우임한 겁니다. 우임해서 언어교육원에서 발행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정경심 교수가 총무과 직원한테 무려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는 거니까 명백한 증거인멸 내지는 우의증이죠. 우의증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 장관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간의 전화통화 내용은 그냥 진실공방처럼 그렇게 묻어뒀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직원들한테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성해 총장의 증언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태가 법정에 갔을 때 판사는 조국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우냐고 판단을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정경심 교수가 총무과 직원들하고 얘기했다는 이 녹취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경심 교수가 우선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하고 통화할 때 한 내용, 이 내용을 총무과 직원하고 통화할 때는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얘기했을 가능성 없다고 봐야죠.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이. 최성해 총장한테도 우임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 직원들한테도 우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보통 우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맥락이 같을 거거든요. 이게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받아서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건 뭐 조국 장관도 인정하는 그런 지금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얘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건 만약에 법정에 가서 판사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바로 이어받았다면서요. 이어받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경우에 했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전화통화를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나도 좀 얘기하자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부인이 한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그건 뭐 법정에 가서도 판사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도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조국 장관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간의 이 진실공방, 전화통화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일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판정성을 거뒀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그건 자기 목소리인데 부인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은 정경심 교수의 목소리죠. 근데 정경심 교수의 전화를 이어받아서 조국 장관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이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라는 건 뭐 이런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법정에 가서도 조국 후보자의 말보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언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기사와 관련해서 녹취록이 나왔다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어제 11시간에 걸쳐서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보통 그 방배동 그 자택이 46평형인데 46평형 압수수색하는데 뭐 장소가 다 대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뭐 이렇게 널려놨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그 압수수색이 무슨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11시간씩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도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현장에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선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다는 겁니다. 여기는 왜 뒤지냐? 이건 영장에 없는 내용인데 여기는 왜 뒤지냐? 뭐 그래서 아마 영장에 그 구체적인 장소를 적시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택 그냥 이렇게 해놓지 않고 자택에 뭐 예를 들어서 안방이면 안방 뭐 어디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영장 내용과 조금만 어긋나도 변호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하나를 더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면 거기 갔다가 변호사가 자꾸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영장을 하나 더 받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연락을 취해서 영장을 다시 써서 어디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 영장을 다시 써서 법원에 갖다 제출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오후 4시쯤, 오전 9시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후 4시쯤에 다시 또 한 대의 승용차가 그 방배동 자택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발부받은 새로운 영장을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영장 압수수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오후 8시쯤입니다. 그래서 무려 11시간쯤이 걸렸는데,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부분을 어제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금고 때문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를 보니까 어디에도 그 얘기는 없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혹시 잘못 전했나? 그래서 의문부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금고 때문인가? 왜냐면 금고를 못 열겠다 자꾸 이러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은 왜 이렇게 계속 길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느냐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설명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 4시쯤에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로부터 한 1시간 정도면 끝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어디 이렇게 해서 제외됐던 부분을 다시 포함시켜서 영장을 발부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거는 뭔가 또 이게 안 맞는 게 있거나 안에서 무슨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간신문들은 지금 현재 보도를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규명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11시간씩이나 했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치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될 정도로 길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규명해야 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